잠시 사진 한 장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이 사진의 주인공은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사진은 전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의 머그샷이기도 한데 지난 8월 미 조지아주의 한 구치소에 출두해 체포 절차를 밟으면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물은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이 사진을 이용해 촬영 이틀 만에 94억 원을 모았으니까요. 차기 대통령 복귀를 노리는 그의 선거 캠프에서는 이 머그샷이 공개된 직후 웹사이트를 통해 티셔츠, 커피 머그잔 등 굿즈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SNS를 통해 머그샷 트레이딩 카드를 판매한다면서 한 장에 99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7장의 카드를 사면 머그샷 때 입은 양복 조각을 가질 수 있다는 특전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양복 조각을 얻기 위해서는 603만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아마 이 또한 꽤 큰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 머그샷이 꽤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머그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국에서도 상징적인 머그샷 한 장이 공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고 이선균 씨 사건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진 한 여성과 해커로 알려진 한 여성이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고 이 씨가 이 둘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었죠.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해커, 최초 신고자, 공갈 협박범, 법원에 출두하며 아이를 안고 나타난 인물은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통해 그녀의 신상과 모자이크 없는 얼굴 사진이 전부 공개됐고 전 국민이 그녀의 얼굴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며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언론에서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에 의한 신상 공개는 불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쩌면 조만간 합법적으로 그녀의 머그샷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한국에서도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 즉 머그샷을 볼 수 있게 됐는데 과연 그녀도 그 대상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머그샷은 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합니다. 머그의 사전적 의미는 머그잔이지만 그 외에도 얼굴을 속되게 부르는 우리말, 상판떼기, 낯짝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8세기에 유행한 얼굴의 속어, 머그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와 샷이 합쳐져 얼굴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머그샷은 공식 용어가 아닌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또는 경찰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가리키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임번호를 들고 정면, 측면을 촬영하는 게 원칙이죠. 예전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피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무색 배경에서 찍고 있으며 촬영된 머그샷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갑니다. 머그샷 촬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명인 혹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서 먼저 공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머그샷 사진들을 모아서 공개하는 웹사이트들도 있죠. 이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머그샷을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계적 기준으로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법 집행기관의 범죄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속해서 활용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2010년 4월 15일부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피의자의 신상이 진짜로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서울경찰청에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사건의 피의자 이석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는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의 일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역대급 살인마로 손꼽히는 고유정이 호송될 당시 경찰은 그녀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가리지 않았지만 당사자 고유정이 긴 머리로 얼굴에 대부분 커튼을 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머그샷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법무부 등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유권 해석 결과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머그샷을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머그샷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권 해석 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첫 번째 사례가 N번방 피의자 조주빈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조주빈이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으나 증명사진이었고 이는 동창생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이 일었죠. 여기에 신상이 공개됐더라도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고유정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면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성 피의자들에게는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나마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 피의자는 위 이석준과 작년 신림동 사건 피의자 최윤종입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즉 범죄 피의자 중 강력범죄 및 성범죄로 한정해 7명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보니 불륜, 공갈협박, 사기 등등 온갖 인간 쓰레기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 카라큘라 범죄연구소가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사적 제재니 불법이니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민간인인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쓰레기들의 신상정보가 좀 더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니까요. 작년 10월 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신설될 것인데 제정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간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통해 대상범죄를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이성균 씨가 연루되었던 마약범죄가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피의자의 최근 30일 전후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는 진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정 사태처럼 지금 모습이 남아있지도 않은 주민등록증 사진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찍은 진짜 최근 모습이 공개되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성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이 여성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만 머그샷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혐의 가운데 위 법이 정하는 범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갈협박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지만 만약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했거나 하는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빼도 박도 못하게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물론 이 법이 이성균 씨를 협박한 두 여성을 위해 잉태된 법은 아닙니다만 이 두 여성 덕분에 법이 시행되는 1월 25일로 시선이 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1월 25일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